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2023 기초 과정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본 강의 시청으로 일러스트레이터 기초를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를 시청하시고 모든 그래픽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일러스트레이터를 마스터하도록 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시게 되면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좌측에 있는 뉴 파일과 오픈으로 새로운 파일을 열거나 기존에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인쇄용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작업하기 위한 사이즈가 미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이즈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여기 있는 More 프리셋 누르시고요. 모바일용, 웹용, 프린트용, 영상 작업을 위한 필름 앤드 비디오, 그 다음 인쇄용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린트용을 눌러보시게 되면 레터지, A4, 리걸, 용지마다 전부 사이즈가 미리 지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출력할지 거기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작업한 것을 A4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럴 때는 A4 선택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웹용으로 작업을 하실 거면 웹을 누르시고 해당하는 사이즈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웹용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을 하실 때는 웹용으로 열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커먼 누르고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하기 위한 일러스트레이터의 첫 화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환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상단에 보시면 메뉴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 작업하시기 위한 모든 메뉴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작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들이 모여있는 툴 팔레트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툴을 선택을 했을 때 그 툴에 대한 자세한 설정은 메뉴 바로 아래에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툴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붓으로 뭔가 그림을 그릴 때 그 붓의 굵기를 지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여기에 전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실제 작업을 하는 공간인 워크스페이스가 되겠죠. 여기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작업하기 위해서 도화지를 열게 되면 위쪽에 탭이 붙게 됩니다. 파일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파일을 또 하나를 열었어요. 그러면 탭이 또 하나가 붙게 되겠죠. 그 다음 또 열었어요. 그러면 탭이 또 하나가 붙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는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한 번에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도형을 그리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툴 팔레트를 보시게 되면 사각형 모양이 보이시죠? 자, 이 사각형이 도형 그리는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고 기다리시면 여러 가지 도형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기본 도형이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공하는 기본 도형들이 되겠습니다. 사각형 도형부터 그려볼까요? 렉탱글 툴이라고 하죠. 자, 선택하면 마우스에 십자표 커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원하는 곳을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바로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엔 다시 누르고요. 라운디드 렉탱글, 코너가 라운드된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선택하고요. 또 그려줍니다. 그러면 코너 부분이 라운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다시 또 눌러볼게요. 이번에는 엘립스 툴이라고 하죠. 자, 이것은 원을 그리는 툴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폴리곤 툴입니다. 이것은 다각형이죠. 그 다음은 스타라고 별을 그리는 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도형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초등학교 때 보시면 색종이를 오려 붙여서 그림같이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것과 똑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색종이로 이렇게 오려서 이 도화지 위에 얹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처음 얹은 게 뭐죠? 여기 있는 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라운드 사각형 얹었고요. 그 다음 원, 다각형, 별을 얹었습니다. 자, 우리가 도화지에 사각형을 붙였어요. 그 다음 그 위에 코너가 라운드된 사각형을 또 오려서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얹은 게 어디로 가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나중에 얹은 게 위에 얹히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얹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색종이를 오려서 얹었는데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 움직여야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손으로 잡아서 들고 다른 데로 움직이죠. 자, 그 기능이 툴 팔레트에 있는 무브 툴, 즉 이동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무브 툴을 선택을 한 다음 여기 있는 사각형을 들고 클릭, 드래그해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 옮겼더니 이 라운드 사각형, 다각형 원보다 아래에 있죠. 지금 가려져 있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각형을 제일 먼저 얹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얹은 순서대로 얹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얹어보고요. 요렇게 얹고 요렇게 얹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죠? 얹은 순서대로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어요.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색을 칠하고 그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색종이를 오려서 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의 첫 번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얹은 상태에서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이동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좀 더 세부적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을 확대를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는 너무 작은 거죠. 자, 확대는 좌측에 있는 툴 팔레트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이게 줌 툴, 돋보기 툴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원하는 부분 클릭하고 드래그를 우측으로 하면 확대돼요. 자, 그 다음 클릭 드래그 좌측으로 하면 축소됩니다.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이런 식으로 좌측으로 축소, 우측으로 확대 이렇게 해서 사이즈 조절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확대 축소를 했더니 도화지가 우측으로 쏠렸네요. 도화지를 오른쪽으로 좀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책상에서 이렇게 오려서 붙여서 작업을 하는데 도화지가 책상의 오른쪽에 쏠려 있어요. 그러면 작업이 불편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손으로 도화지를 이렇게 당기겠죠? 자, 그 기능이 툴에 있는 손바닥 툴이에요. 자, 이 툴을 이용을 하면 클릭 드래그를 해서 도화지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손바닥으로 나오고요. 클릭하면 손으로 꽉 잡았죠. 지금 도화지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거기에 도화지를 놓을 겁니다. 마우스에 손을 놓으면 손바닥이 다시 펴지게 되겠죠. 자, 간단하죠? 여러분이 실제 생활에서 하는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도 작업을 해보시면 한 자리에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구석에 작업할 때는 도화지를 좀 옮겨서 구석 작업하고 자, 이런 데 작업할 때는 또 내 앞으로 가져와서 작업하고 보통 그렇게 작업을 하시죠. 자, 그러면 그때마다 툴을 이 손바닥 툴로 바꿔줘야 되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단축키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단축키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 작업에 맞춰서 단축키를 외우시면 되고요. 처음에 하시는 것은 단축키 두세 개만 알고 계시면 작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는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여기 있는 손바닥 툴 단축키는 어떤 툴을 선택하고 있던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바뀝니다. 자, 스페이스를 띄워 볼게요. 그러면 다시 원래 툴로 돌아가죠. 자,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를 누르고 띄어서 이런 식으로 손바닥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핸드 툴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돋보기 툴인데요. 이 돋보기 툴도 작업을 하시다 보면 중간중간 확대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도 좀 더 정교하게 종이 같은 걸 붙이고 하실 때는 좀 가까이 가서 보면서 하시죠. 똑같습니다. 정교한 작업을 할 때는 확대하고 보통 때는 축소하고 작업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돋보기 툴을 누르려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럴 때도 단축키를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과 스페이스를 동시에 누릅니다. 그러면 돋보기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우측 확대, 그 다음 클릭 드래그 좌측 축소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확대 축소를 하시면서 위치에 가져다 놓고 작업하시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고 피로감도 덜 하겠죠. 자, 이 두 개 단축키 꼭 외우세요. 스페이스와
컨트롤 스페이스. 이렇게 해서 기본 단축키와 도형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무브 툴, 이동 툴 사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있는 탭을 보시게 되면 현재 이 그림이 몇 %인지 나옵니다. 76.34%죠. 축소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것을 여기 있는 돋보기로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면 100%죠. 자, 이게 원래 사이즈인 거죠. 자, 이것을 클릭 드래그를 하면 확대 축소가 되고요. 그냥 한 번만 클릭하면 확대, 그 다음 키보드에 있는 Alt 키를 눌러서 축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 대신 일정 수치대로 확대 축소가 되겠죠. 클릭하면 150%, 클릭하면 200%. 자, 여기서 Alt 키를 누르면 클릭하면 150, 클릭하면 100, 또 한 번 클릭하면 66.67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눌러서 위치 이동. 야,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확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툴 팔레트에 있는 손바닥 툴 있죠? 이 핸드 툴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도화지를 화면에 딱 맞춰줍니다. 자,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확대 축소하고 엉뚱한 데 가 있고 하는데요. 그럴 때 언제든지 손바닥만 2번 더블 클릭해 주시면 맞춰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작업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도비에서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모두 동일합니다. 어도비 프로그램은 하나만 제대로 쓰시면 나머지는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잘 익혀 두시고요. 이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완전히 숙달을 시키도록 하세요. 툴 팔레트에서 도형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도형 중에 렉탱글 툴 선택하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도형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을 그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까만색 선이 테두리에 나오고요. 그 위에 또 파란색 선으로 코너에 사각형들이 나오죠. 좌측 툴 팔레트에서 이동 무브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을 한번 클릭합니다. 자, 이것은 해제된 상태고요. 안쪽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화살표 밑에 까만색 점이 하나 나와요. 자, 이거는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체 안쪽에 선택 툴이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그 물체가 선택되는 거죠. 일러스트레이터는 도화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체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얹혀진 도형을 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변형을 한다든지 컬러를 넣는다든지 할 때는 항상 그 도형을 선택을 해야 돼요. 컴퓨터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물체가 있을 경우에 내가 이 도형에다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알지만 컴퓨터, 일러스트레이터는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워드 프로세서에서 글씨를 바꿉니다. 자, 메모장을 열어봤는데요. 자기 것으로 여기를 지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울 수가 없죠. 이렇게 클릭 드래그한 다음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로 지우죠. 자, 그 다음 반복 시청의 컬러를 바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반복 시청을 선택을 한 다음 컬러를 바꾸죠. 폰트도 마찬가지죠. 자, 워드 프로세서에서 뭔가를 바꾸고자 한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다 선택을 해야 되죠. 일러스트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체냐 글씨냐만 다른 것이지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에 대해서 뭔가를 하겠다 한다면 무조건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선택 무브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 툴로 전부 선택하고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선택되어 있는지 내 눈에 보여야지만 알 수가 있죠. 자, 그게 바로 여기 있는 파란색 선이에요. 이 파란색 선과 코너, 변에 있는 포인트들이 나오면 이 도형이 선택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컬러는 기본적으로 안쪽은 하얀색, 테두리는 까만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툴 팔레트에 보시면 하얀색과 까만색이 보이죠? 이 안쪽에 있는 하얀색이 색종이 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 모양 사각형은 테두리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컬러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안쪽에 나는 하얀색을 원하지 않고요. 파란색을 원합니다. 자, 그러면 안에 있는 색종이 색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는 하얀색 박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컬러 피커가 나오게 되고요. 이 컬러 피커에서 원하는 컬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어도비 프로그램은 모든 프로그램에 이 컬러 피커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만 아시면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이 긴 막대는 컬러를 지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골라주시는 거죠. 자, 빨간색부터 노란색, 연두색, 파란색, 핑크 여러 가지 색들이 다 보이죠? 자, 원하는 컬러로 일단 가져다 놓으세요. 자, 그 다음 그 해당 컬러의 원색이 되겠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동그란 원이 위치한 부분이 컬러가 되는 거예요. 자, 원색. 그 다음 점점 진해지죠. 자, 여기에 컬러가 보이죠? 그 다음 점점 밝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두 개의 컬러가 섞인 색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아래는 뭐죠? 원래 색. 원래 하얀색이었죠? 기본 컬러는 테두리는 까만색, 색종이 컬러는 하얀색입니다. 이게 아래쪽에 있는 색이고요. 지금 우리가 바꾼 색이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컬러를 지정을 하셨으면 OK 누릅니다. 그러면 어때요? 컬러가 바뀌었네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 테두리 색도 바꿔볼게요. 자, 아래쪽 테두리를 또 더블 클릭합니다. 자, 또 똑같이 컬러 피커가 나오게 되죠? 자, 테두리 색은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OK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선택됐다는 파란색 선과 테두리 색이 겹쳐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바닥에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빨간색이 나오죠? 자, 잘 안 보이네요. 확대해 볼까요? 컨트롤 스페이스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빨간색 선 나오죠? 네, 이렇게 테두리 색을 바꿔줬습니다. 내부 색도 바꿨죠. 그 다음 이 화면에 딱 맞춰주는 손바닥 툴 2번 더블 클릭.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내부색 바꾸고 테두리색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 이동할 때는 똑같이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사이즈를 한번 조절해 볼까요? 자, 도형 코너와 변에 보면 사각형 포인트들이 보이죠? 자, 이것들이 전부 조절점입니다. 자, 마우스를 변에 있는 사각형에 얹으면 화살표가 안팎으로 생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한쪽 방향 사이즈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코너에 얹으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사이즈로 바꿔줄 수가 있네요. 자, 두 가지죠? 변과 코너. 그 다음 상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과 코너에 포인트를 잡고 사이즈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전부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지금 이것은 우리가 그냥 눈대중으로 그린 것이고요. 정확한 사이즈대로 그려야 할 필요가 있죠. 간단한 설계도 같은 것들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많이 작업을 하고요. 집안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 가구 배치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도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이즈대로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눈대중으로 그릴 수 없고요. 사이즈대로 그려야 되겠죠. 지금 그려진 도형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그 다음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겠죠. 자, 동시에 한꺼번에 선택해야 돼요. 일일이 하나씩 지우려면 불편하죠. 한꺼번에 지워보겠습니다. 바깥쪽에 마우스를 놓고요. 클릭 드래그를 하면 점선 사각형이 보이죠? 이 사각형에 걸리는 물체는 무조건 선택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선택됐다는 표시가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딜리트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잘못 지웠어요. 원상복귀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컨트롤 Z 하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에디트 언두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상복귀하고 지울 수 있죠. 클릭 드래그해서 걸치기만 하면 돼요. 자, 코너만 걸쳐도 됩니다. 약간만 걸쳐도 무조건 다 선택되는 거예요. 딜리트 했습니다. 자, 정확한 사이즈대로 만들어 볼까요? 자, 툴에 사각형 선택 툴 선택하시고요. 바닥에 클릭 드래그 하지 않고요. 그냥 클릭만 한번 합니다. 클릭.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 입력창이 나오게 됩니다. 386, 308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은 픽셀 단위고요. 이 픽셀 단위가 나오는 이유는 처음에 도화지를 열 때 웹용으로 지정해서 그래요. 새로운 도화지를 하나 열어볼게요. 파일에 뉴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쪽에 모바일, 웹, 프린터 여러 가지 나오죠. 자, 우리가 웹을 누르시면 기본 사이즈가 픽셀로 잡혀요. 만약에 실제 설계 같은 걸 해야 된다. 그러면 픽셀로 나오면 안 되죠. 픽셀은 화면에서 보이는 사이즈가 되겠고요. 실제 사이즈를 쓰려면 프린트를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A4 사이즈 210 곱하기 297mm 나오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작업하는 환경에 맞는 단위를 만들 수가 있어요. 크리에이트 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어때요? 밀리미터로 나오죠. 결과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맞춰서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50mm, 150mm로 입력을 했습니다. 15cm죠?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15cm의 사이즈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쉽습니다. 실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단지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가상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만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라운디드 렉탱글 툴이죠.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코너 레디우스를 지정을 할 수 있네요. 그냥 그리면 코너 부분에 어느 정도 라운드 되는지 그 값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툴을 선택을 하고 바닥을 한번 클릭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코너 레디우스 값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15mm 해볼게요. 그러면 좀 더 라운드가 많이 되죠. 자, 그 다음 엘립스죠. 이거는 원이죠. 자, 이렇게 그냥 그리면 눈대중으로 원하는 대로 그리는 거지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원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타원이 되겠죠. 자, 가로와 세로가 똑같아야 정원이 되는 거죠. 자, 100mm, 100mm 좋습니다.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가로가 100, 세로가 100인 정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폴리곤은 어떻게 될까요? 또 클릭해 볼까요? 자, 레디우스 값이 나오고요. 사이드가 나오죠. 레디우스 지정하고 사이드 지정을 했죠. 면수가 되겠어요.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면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클릭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12면체를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삼각형 만들까요? 3 씁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정확한 사이즈의 다각형을 만들 수 있고요. 레디우스는 뭐죠? 크기죠. 자, 이 다각형의 중앙으로부터 이 끝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바닥 클릭 드래그해서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스타죠. 또 클릭할게요. 그러면 레디우스가 하나 더 생겼죠. 자, 별은 삐죽삐죽하죠. 안쪽 부분과 바깥쪽 부분의 거리가 되는 거고요. 포인트, 뾰족뾰족한 부분이 몇 개 나와 있느냐죠. 자, 이 포인트를 20개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바깥쪽과 안쪽 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꼭지점이 20개인 안쪽은 요 레디우스고 바깥쪽은 이 레디우스인 별을 만들 수가 있죠. 광고 같은 데 많이 나오죠. 뭐 세일이라든지 폭파했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주고 변형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 직접 선택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 도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 주위에 포인트와 선택되어 있다는 파란색 선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셀렉션 툴을 선택을 했을 때도 똑같이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 셀렉션 툴 바로 옆에 보시게 되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툴의 차이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작업 방식을 알아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색종이를 오려서 우리가 원하는 물체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자, 이 색종이를 오릴 때 아무 모양이 없이 그대로 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를 잡아야 되는데 그 형태를 어떤 식으로 잡느냐 하면 못과 고무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못을 하나 여기다 박았어요. 자, 그 다음 또 여기다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사이를 고무줄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여기에 못을 박죠. 그러면 또 고무줄이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에 또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고무줄이 연결되고요. 자, 마지막 시작점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다시 고무줄이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도형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사각형 도형 툴로 그냥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코너 부분은 전부 못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못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이 못을 뺍니다. 빼서 여기에다 다시 꽂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라고 그랬죠? 고무줄이라고 그랬죠? 자, 고무줄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못을 빼서 다른 곳에 박음으로써 모양을 원하는 모양대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작업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각형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 못을 선택하는 것은 여기 있는 셀렉션 툴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선택 툴은 불가능하고 그 옆에 있는 직접 선택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만 가능합니다. 자,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되어 있다는 표시가 없어지죠. 자, 다시 셀렉션 툴 선택해 볼게요. 이때와 직접 선택 툴을 선택을 했을 때 모양이 다르죠. 이 직접 선택 툴은 못을 직접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포인트가 보이시죠? 자, 마우스를 얹으면 앵커라고 나옵니다. 이 앵커가 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못을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런데 이 못 안에 보면 파란색으로 색이 채워져 있어요. 여기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바깥쪽에 클릭 드래그를 해볼게요. 점선 사각형이 그려지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셀렉션 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점선 사각형이 선택이 돼요. 이 점선 사각형 안에 걸치면 무조건 선택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셀렉션 툴은 이 물체를 구성하는 모든 못들을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앵커 포인트라고 했죠. 자, 전부 선택을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직접 선택 툴은 그 점선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못, 즉 앵커 포인트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클릭 드래그해서 점선 박스 안에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만 포함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 안쪽이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고요. 여기는 어떻죠? 비어 있죠. 자, 하얀색으로 비어 있고 여기는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 못이 선택된 겁니다. 이 앵커 포인트가 선택된 거예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여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고무줄은 따라 움직이고 못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다시 꽂아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모양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못도 마찬가지죠. 자, 클릭해서 선택을 했죠. 잡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포인트만 내가 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고무줄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고무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몇 개의 못이, 즉 앵커 포인트가 필요합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앵커 포인트와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가 있어야지만 이 고무줄이 연결이 되겠죠. 즉, 이 고무줄을 선택하면 그 고무줄을 만들기 위한 좌우측에 있는 못들도 같이 선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무줄을 잡고 움직이면 동시에 두 개를 같이 들고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잡으면 얘만 움직이게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이 점선 사각형 안에 포함되는 못들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바깥쪽에 클릭해서 이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와 여기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 전부 파란색 사각형이 채워져 있죠. 자, 이렇게 잡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세 개가 동시에 움직여요. 아무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이 세 개는 다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잡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여기 있는 못은 선택되어 있지 않으니까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체를 변형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변형을 하지 못하면 사각형밖에는 그릴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딜리트로 지울게요. 지금 여기와 여기와 여기 이 세 개의 앵커 포인트만 선택되어 있죠. 딜리트로 지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하나만 남았죠. 이 못은 선택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우더라도 선택된 앵커 포인트와 그 앵커 포인트에 연결된 고무줄까지 같이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되지 않은 못 하나만 남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딜리트를 해야 전체가 지워지게 되겠죠. 자, 이것은 사각형, 라운드 사각형, 엘립스 툴, 폴리곤, 스타 전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일러스트레이터의 작업 방식이에요. 지금은 기본 도형을 가지고 변형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도형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툴 팔레트에 보시면 만연필 모양이 있죠? 이것을 펜 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도 어도비의 모든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만 확실히 아시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펜 툴 선택하고요. 클릭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본 앵커 포인트가 하나 생겼어요. 그렇죠? 그 다음 지금 만연필 펜 툴 끝에 고무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자, 이렇게 따라다녀요. 자, 이건 뭐예요? 그 다음에 찍을 앵커 포인트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찍어 볼까요? 그러면 연결된 고무줄이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내 펜툴에 연결될 고무줄이 또 붙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찍어서 직선으로 된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작한 지점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앵커라고 표시가 나오죠.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여기를 한 번 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도형이 완성된 거죠. 즉 닫힌 도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셀렉션 툴로 잡고 원하는 곳으로 옮겨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색종이 컬러 필이라고 합니다. 필 컬러예요. 필 컬러 더블 클릭 원하는 컬러로 바꿔줄 수가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형 그릴 때 이용했던 방법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이즈도 그대로 키우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펜 툴을 이용을 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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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그러면 색이 채워지네요. 자, 그건 왜 그렇죠? 여기에 이미 컬러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컬러를 채워주는데, 자, 여기는 제가 선을 그리지 않았는데도 채워져 있죠? 자, 이건 왜 그래요? 지금 마지막에 찍은 점이 여기고요. 처음에 찍은 점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지점을 가상으로 연결을 한 다음 색을 채워주는 거예요. 색을 넣으려면 닫힌 도형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상으로 색을 넣어주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엔터를 치세요. 그러면 지금 처음 시작점과 연결을 하지 않았는데도 색이 들어간 도형이 완성이 돼 있죠? 자, 이렇게 해도 여기 있는 셀렉션 툴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요. 변형도 전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도형을 만들 때는 반드시 처음하고 끝을 이은 닫힌 도형을 만들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열린 도형이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컬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여기 있는 펜 툴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포인트들이 또 나오게 돼요. 연결할 포인트에 마우스를 얹어줍니다. 자, 지금 펜 툴 옆에 보면 별 모양 보이시죠? 자, 이 별 모양이 이 위에 얹혀지게 되면 슬래시로 바뀌어요. 그렇죠? 이것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다시 찍어줍니다. 그러면 끊어진 고무줄을 다시 이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끝에 가져가요. 자, 그 다음 펜 옆에 동그라미 보이죠? 맞아 떨어졌다는 뜻이죠? 다시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도형이 또 완성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줘야 경계면 색이 깔끔하게 떨어져요. 자, 끊어진 부분 다시 연결하는 방법 배웠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못을 없애고 싶어요. 자,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빼볼게요. 자, 지금 여기 하나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딜리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 점이 없어져요. 자, 지금 빨간색이라서 잘 구분이 안 가니까 이 컬러를 좀 더 바꿔볼게요. 더블 클릭하시고요. 연한 컬러로 바꿔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보시면 여기는 고무줄이 없죠? 자, 왜 그래요? 원래는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무줄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점을 선택을 해서 딜리트로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못만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 못과 연결되어 있는 이 고무줄까지 전부 지워지는 거죠. 자, 선택도 마찬가지였죠? 아까 여기 있는 직접 선택 도구로 여기 있는 포인트를 선택을 하면 이 포인트와 연결된 고무줄에 전부 영향을 받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점을 지우게 되면 얘만 지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 점에 연결된 양쪽 고무줄까지 같이 지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포인트와 여기 있는 포인트 사이에 있는 고무줄과 못이 전부 지워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앵커 포인트를 지울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얹고 찍고 여기도 또 찍어주면 다시 연결이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지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추가를 하고 싶어요. 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부분을 좀 더 바깥으로 빼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고무줄이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손으로 당기더라도 손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고정을 할 앵커 포인트가 필요한 겁니다. 즉 못이 여기에 하나 꼽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선택부터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셀렉션 툴은 이 도형을 만들기 위한 모든 앵커 포인트가 한꺼번에 선택되는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직접 선택 툴은 내가 원하는 앵커 포인트 하나만 선택하는 거고요. 두 개의 차이점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펜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선 위에 가져가세요. 그러면 펜 옆에 뭐라고 나오죠? 플러스 포인트를 하나 더해주는 겁니다. 클릭할게요. 그러면 기존에 없던 포인트가 고무줄 사이에 하나가 삽입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직접 선택 툴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원하는 대로 계속 추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직접 선택 툴로 이렇게 원하는 모양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작업 방식과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직접 선택 툴로 변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